제 뒤에서 지금 아우라 나고 있어요? 기백이 있나요? 일단 이 자켓만 봐도 웃기시죠? 아니, 쉬는 시간에 너무 제 자켓으로, 이거 제 거예요.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께 아니고 제 거고요. 저한테 더 딱 맞죠? 네, 너무 이걸 웃음을 주셔가지고 저만 봐도 즐거우실 것 같아서 제가 김승준 그룹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마지막 시간 이제 보상을 맡았어요. 여러분, 보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M 보상. 저는 보상을 볼 때, 처음에 보상을 공부하면서 이미 이 소르고 회장님의 철학을 알겠는 거예요. 보상을 공부할 때 우리는 보상 플랜이라고 하지만 마케팅 플랜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돈을 이렇게 줘요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이걸 토대로 우리가 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보상 플랜을 만드실 때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방향성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소르고 회장님은요, 독일 분이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 억만장자 있죠. 정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네, 억만장자, 진짜 슈퍼리치들은 어디에 많아요? 독일일 것 같죠? 제가 지금 독일 얘기하니까.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독일은 생각해 보세요. 억만장자, 슈퍼리치, 독일 사람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컨셉이에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철학들이 이 보상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 PM의 보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가 돈 잘 벌게 만들어준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잘 파헤쳐 보셔야 돼요. 보상 플랜을 그냥 알아서 주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 PM의 보상 플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정말 많이 주죠. 네,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공부할 게 많아요. 네, 추천 보너스는요, 퍼스트 라인 보너스, 풀 보너스 두 가지로 나눠주고요. 재구매 보너스는 아마 좀 생소하긴 할 텐데요. 이 리테일 보너스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후원 보너스는요, 6레벨 보너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이렇게 돼 있고, 직급 보너스는 우리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카 보너스하고, 그리고 승급 보너스라는 게 있고, 또 빠른 승급 보너스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빠른 승급 보너스, 그리고 여행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 보너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유, 이거 넘기기 전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다 받으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이미 보여드렸죠? 매니저 이러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받으려면요,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네.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되고요. 회원가입을 할 때, 팀 파트너 우대 회원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대 회원으로 여기 나 가입했다 하시는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우대 회원은 돈을 받을 수 없는 회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따로 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대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만 절대 우대해주지 않는 회원이죠. 네, 돈도 비싸고요. 돈도 뭐 커미션도 없고 제품 가격은 더 비싸요. 네, 근데 팀 파트너 저희가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 팀 파트너가 되었을 때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팀 파트너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쓱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팀 파트너가 됐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 및 우대 회원의 추천의 자격이 있대요. 이 말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업자를 내가 추천할 수 있다는 말은요. 내가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첫째 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PM에서 생산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런 말은 뭐예요? 내가 생산하고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밑에는 모든 상품을 회원가로 구매 가능하다. 이 얘기는 중간 그 유통의 마진에서 나오는 거품을 빼버리고 그 모든 거품을 빼버리고 나는 정말 딱 회원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이고 일정 그 실적을 달성 시에는 보상 프로그램이 제공이 된다.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문구는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슈머일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먹으면서 내가 쓰면서도 동시에 돈이 벌릴 수 있는 형태가 프로슈머잖아요. 프로듀서와 컨슈머, 네, 생산자와 고객을 합쳐놓은 말이 프로슈머잖아요. 내가 프로슈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 의미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가슴속에 새기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저희가 회원가입 하잖아요. 그 카카오 저희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나의 오피스인가? 마이 오피스 거기 들어가서 홈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회원가입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상대방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형태가 카카오 회원가입이에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직스폰서 거를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이 링크를 줘야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내 파트너 거를 대신 도와주는데 내 걸 로그인해가지고 카카오톡 이 링크를 보내면 내 파트너 밑에 회원으로 들어가야 될 분을 나의 직대로 받는 거거든요. 큰일 나잖아요. 네, 싸움 납니다. 그러다가는. 네, 그거 하나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매니저일 것 같아요. 그쵸? 매니저 이상이시죠? 회원도 계시겠지만 매니저 이상이실 거예요. 이 매니저의 달성하는 첫 번째 매니저 달성하는 거를 우리는 QM이라고 해요. 퀄리파잉 매니저라고 해서 QM이라는 단어 자체를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선 임시 매니저라고 하죠. 임시 매니저. 딱 한 번만 달성하면 되는 거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내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입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딱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니저 QM을 달성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아이디로 8101-857 정소진의 아이디로 1000포인트를 온전히 다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1000포인트 이상도 되고요. 이 형태로 누가 이렇게 구매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때 이렇게 많이 가입이 유도되나요? 액션팩 달에 저희가 오토십을 하시는 분이 액션팩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오토십 플러스 액션팩 2개 하시면은 1103포인트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13개월치의 제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게 액션팩 때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 예시예요.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103포인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머지 897포인트를 구매하면 매니저가 된다. 두 번째는 나와 내 산하 전체의 그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이면은 또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 산하에 이미 나보다 먼저 매니저가 되신 분이 있다면 그 매니저 산하는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M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는데 이 사람 것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 매니저 산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아닌 일반 그 TP 회원들의 이 포인트, 그걸 총 합쳐서 1000포인트가 되면은, 네, 1000포인트가 되면은 두 번째 이제 달성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또 나의 그 아이디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1000포인트 이상으로 구매가 되고요. 이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금 정말 풀셋 하나 할 돈도 없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어떻게 해요? 이번 달 안에 최대한 소개를 많이 해보셔라. 이렇게 하면은 그분도 내가 오토십 하나만 하고서도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이거는. 예, 근데 지금 처음에 배우고 이렇게 전달하고 거절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보통은 요 세 번째 방법으로 본인이 일단 매니저 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토십 하시고 풀셋 하시면 바로 이제 매니저가 되죠. 근데 이거는 앞에 두 가지는 보셨을 때 그 기준이 1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기준만 603포인트만 되어도 매니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돈도 적게 드리고 매니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대부분 QM을 통과하시죠. 요거는 그 하나의 예시예요. 첫 번째는
내가 500포인트를 하나 구매하신 분이고 밑에 풀셋 하나만 구매를 해도 합치면 1000포인트죠. 그럼 QM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풀셋 하실 분 두 분을 소개를 하시면 1103포인트로 또 통과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400포인트를 구매를 했으나 산하에 매니저가 두 라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풀셋 구매하신 이쪽에 맨 첫 번째 풀셋 500포인트와 400포인트를 더해서 9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분은 부족한 거예요, QM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포인트를 추가로 구매를 하거나 100포인트의 볼륨을 일으킬 누군가를 소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가 통과가 되고, 매니저 통과가 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은 PM은 유지라는 개념은 없어요. 유지라는 개념은 떨어져서 내가 다시 복귀할 때 처음 그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하면 그걸 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떨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내가 완성을 못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A라는 거, 체크 어셔런스는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A라는 단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일 정도 되시면 CA 체크했어? 라고 이제 스폰서가 물어보실 건데, 요거를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기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구매하시는 거. 네, 아까 설명드린 거랑 동일한데 1000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600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아까 그 매니저가 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나와 내 산하의 모든 포인트를 합쳐서 1000포인트면 되는데 매니저는 제외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졸리세요? 아니요. 졸리세요? 네, 빛이 사라졌나 봐요.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강사 톤으로 해서 그런가요? 톤 좀 바꿔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본인과 매니저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겠죠. 세 번째는요, 내가 오토십을 하고 산하에 나의 직대에 5명의 오토십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돼요. 5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5명. 5명이기 때문에 매니저여도 이때는 사람 수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든 TP든 나의 직대에 오토십이 있으면 그건 다 개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개수가 하나 모질란 거예요. 나의 직대에 4명의 오토십밖에 없다. 그러면 나의 직대는 100포인트씩이거든요. 근데 나는 오토십을 103포인트로 쳐줘요. 그래서 본인이 97포인트만 더 구매를 하시면 이것까지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두 번째 산하 1000포인트 이거보다는 이걸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잡아주기 때문에 내 것도 이렇게 합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도 197포인트를 또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가장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내가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이게 이 오토십.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는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5명을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다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5명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까? 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사업할 매니저를 찾아야 되잖아요. 매니저를 만드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 매니저는 당연히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 5명을 만들면, 사업할 사람 5라인을 만들면 나는 유지 조건을 정말 1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쭉 직급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 저 이 직급을 외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CL까지만 있었고 SCL부터는 없었던 직급이었대요. 근데 이제 급성장하면서 매출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직급들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CL 다음에 SCL 어제 오셨던 송요석 부록장님은 SCL이시잖아요. SCL이 되면 두 번 컨펌했을 때 1억 9,500만 원의 승급 보너스가 이거라는 거예요. 빠른 승급은 아니고요. 이게 승급 보너스가 이 뒤에 이렇게 네 가지 직급에 달성했을 때 1억 9,500만 원. 저는 이거에 처음에 꽂혔어요. 1억 9,500만 원을 SCL이 돼서 받으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 요 정도 빚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빚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SCL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GCL은요, 3억 2,500이고요. PCL은요, 6억 5천이고요. CH는요, 13억이래요. 여러분, 이거, 먼 얘기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람은 이 목표랑 꿈을 크게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그룹장님이 또 남기신 명언이 있어요. 꿈이 커야, 이게 커야, 목표가 커야 그 깨진 파편 조각이라도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목표를 좀 크게 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PT로 잡으시고요. 네,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쭉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SM부터는 한 레그로 시작해서 MM 두 레그, IMM 세 레그, 그 쭉 세 레그로 내려가다가, PP가 되려면 4렉으로 갑자기 뛰어 올라야 돼요. CL이 되려면 5렉으로 뛰어 올라야 돼요. 근데 누누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지만, 애를요, 날 때 낳아야 된다는 얘기 아시죠? 애를 날 때 낳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지금 6살이란 말이에요. 6, 놀랄 일인가요? 저 아들이 한 20살 정도는 돼 보이나요? 그런 의미에 놀라신 거예요? 아니면 아들이 있다는 거에 놀라신 거예요? 네, 아들이 6살인데 이따 따르세요, 저를. 아들이 6살인데 자꾸 물어보는, 그러니까 뭐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얘기들, 둘째 꼭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도 벌고 지금 너무 좋아졌잖아요, 저의 삶이. 근데 막 끔찍한 거예요. 그걸 다시 진짜 그 아기를 내가 갖는 것부터 다시 나와서 막 머리 감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업 하시다 보면 진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PT까지는 그렇게 가더라도요. 그 뒤에 그래서 GP까지는 그래도 쭉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밀려서 올라갈 거다. GP까지는 시간 속에서 밀려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PP로 가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말 그 세 라인으로만 가신다면 PP, CL을 목표하시기가 목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이미 내가 세 라인인데 어떻게 5라인이 있어야 되는 CL을 제가 목표로 하겠어요. 되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하실 때부터 그냥 5 쌍둥이를 낳고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5 쌍둥이를 낳고 그냥 같이 키워야지.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그냥 하면서 지들끼리 북닥북닥하게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진짜 똑같더라고요. 네, 지금 저도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직급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M을 만들고 SM을 만들고 이랬을 때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잘 형제라인끼리 어울리지도 못하고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이상은 너무 높아져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의 그 니즈와 내가 주고 싶은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5라인으로 짱짱하게 가셔야 여러분 CL까지 밀려 올라가실 겁니다. 밀려 올라가실 건데 CL까지 갈 것이냐 GP까지 갈 것이냐예요, 여러분. 네, 잘 선택하세요. 퍼스트라인 보너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물 좀 주세요, 저.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간접 소득이 아닌 직접 소득이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소득 중에 유일하게 직접 소득. 이거 따주는 센스.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직접 소득이에요. 이거는 내가 임노동에서 벌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이에요. 여러분, 직접 보너스는. 네. 내가 회원이었을 때 오토십을 소개한다. 오토십을 하고 있는 회원이에요. 이거는 ABO 구독 회원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오토십을 하고 있는 회원이 오토십을 소개했을 때 그 바로 위에 스폰서가 11%의 커미션을 받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매니저예요. 매니저면은요, 내 거 누가 받아요? 내 위로 가나요? 매니저면은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매니저인 내가 받아요. 위로 안 올라가고. 매니저를 유지하면 내가 산 것도 다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풀보너스예요. 저 사업 초기에는 진짜 이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풀보너스. 그래서 꿀보너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매니저, 이거는 근데 조금 헷갈리실 게 전월 직급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돈을. 지금 내가 1월 달에 직급이 회원이에요. TP예요. 1월 달에 회원인 내가 2월이 돼서 풀세트를 유통했어요. 그럼 3월 달에 전월 직급을 보기 때문에 2월에 풀세트를 유통한 전월, 나는 뭐였어요? 회원이었잖아요. TP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8,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전월 직급이 1월 달에 지금 매니저를 유지했어요. 통과했거나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2월에 풀세트를 똑같은 풀세트를 유통했는데 저쪽보다 무려 2배나 많은 15만 6천 원을 받는 거죠. 이게 저희가 정말 매니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정말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매니저 유지를 안 하면 그 나머지 7만 8천 원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7만 8천 원, 여기서는 풀세트를 하나 유통했을 때 15만 6천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7만 8천 원만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7만 8천 원은 회사로 가는 게 아닌 그 위에 매니저를 유지하는 사람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를 유지해서 내가 15만 6천 원을 다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리테일 보너스는요, 이거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설명조차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내 아이디로 구매를 한 게 2,500포인트 이상이면은 직접 보너스를 10%, 11%가 아닌 3%를 플러스해서 14%를 받는 거예요. 내가 5,000포인트 이상을 내 아이디로 구매했으면은 11%가 아닌 5%를 플러스해서 16%를 받는 게 이 리테일 보너스예요. 근데 이거를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박한스라 그룹장님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2,500포인트 이상, 그때 막 사업하실 때 이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자기도 몰랐는데 이것까지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부터 6레벨 보너스부터 간접소득이죠. 간접소득. 후원수당이 들어오는 건데 이 6레벨 보너스는요. 매니저 이상이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회원이신 분들은 이제 여기부터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매니저 이상이신 분이 이렇게 6세대까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그 세대가 6세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5%, 3%, 3%, 3%, 5%, 5%인데 매니저부터 MM까지는 4대, IMM부터는 5대, 그리고 VP 이상은 6대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산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산하에 되게 이제 빵 터진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VP를 유지하려고 한다. 왠지 아시겠죠? 6대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VP만 유지를 해도 6대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라인에서 한 라인만 터졌어도 어떻게든 양옆에 SM 만들어서 VP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6세대를 다 받을 수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5%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 이제 함정은 아무리 6세대까지 뭐 우리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다 한들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니저만 돼도 4대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입 아프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4대까지 준다는 거. 나로부터 뻗쳐 내려간 1명, 2명, 3명, 4명까지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매니저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매니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합쳐서 하나의 매장으로 봐서 매장 단위로 준다는 거예요. 매장 단위로. 한 사람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매장 단위로 구분이 지어지고 우리가 특히 QM 같은 경우는 만약에 QM을 세대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짧아져요, 이게. QM 한 사람으로 그냥 딱 잘라지니까. 근데 QM은 또 매장 안에 들어오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네, QM을 따로 매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 안에, 한 세대 안에 그냥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의 볼륨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이 말은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 보너스가 있는데, 리더십 보너스는 6레벨 보너스는 6세대로 제한이 있었잖아요. 리더십 보너스는 6세대가 아닌, 네, 나로부터 내려간, 뭐, 천대, 만대,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대, 만대, 무한대까지 다 주겠다는 게 이 리더십 보너스예요.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는 어디부터 준다? SM부터 준다. SM.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의 그 철학. 예, 모두가 좀 돈을 벌고 너도 나도 잘 살게끔 하는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 보너스를 파트너가 단 한 명 있는 SM에게부터 준다라는 게 이 회사의 철학이 이런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예, 이 리더십 보너스는요, 말만 들어도 어떤 사람한테 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최고 직급자들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리더십 보너스인 거예요. 근데 내가 단 한 명의 파트너를 이끌어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SM부터 2%, 5%, 9%, 12% 이렇게 쭉 늘어나죠. CL이 되면은 21%를 내가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레그를 더 넓혔을 때 있잖아요. VP면은 SM 세 레그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 레그가 아닌 네 레그일 때 0.5%씩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VP인데 내가 SM이 4레그예요. 그러면은 12.5%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된다? 돈이 된다. 정말 옆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열심히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만 반복하면은 돈이 되게 한 게 이 PM의 보상이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 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 21%를 CL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럼 이 CL 안에는 무수히 많은 파트너들의 직급이 있겠죠. PT로 볼게요. PT 안에도 IMM 이상이 무조건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PT 아래 EVP든 VP든 뭐 IMM이든 산하의 파트너의 리더십을 먼저 챙겨주고 남는 걸 내가 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김승준 그룹장님 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인정식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하셨지만 나보다 더 직급을 먼저 간 사람,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파트너들이 이 뒤에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네, 먼저 차감을 해주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누구든 얼만큼 내가 정말 이 플랜을 잘 짜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역전이 가능하고 내가 정말 그 최고 커미션을 꿈꿔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잘했다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자료를 만들었던 거. 이 자료를 만들기 전까지는 되게 애매모호했어요. 저한테도 이 리더십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PT면은 18%의 리더십 포인트가 있죠? EVP면 15%를 가져가요. 그럼 먼저 가져갈 거 아니에요. 5만 포인트에 발생한 것 중에 15%를 이 EVP가 가져가면 3%가 남아요. 그 3%를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줄로 갔을 때 이 리더십 수당의 합계, 리더십 수당만 합계를 보면은 300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이 똑같은 PT인데도 내가 정말 옆으로 쫙 늘리면서 IMM을 10라인을 키워내면은요, 똑같은 10만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커미션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네. 여기는 이 PT는 필요 직급이 IMM 3라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몇 라인? 10라인이니까 그럼 0.5%가 추가됐겠죠. 그래서 PT는 원래 18%인데 18.5%로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저는 단지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더니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옆으로 쫙 늘리면서 PT 가는 게 EVP도 만들어야 되고 VP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은 내가 IMM을 간다라는 게 10,000포인트잖아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IMM을 가면은 매니저를 몇 개 만들면 돼요?
10명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매니저. 매니저 찾기 쉬워요. 아주 쉬워요? 네, 아주 쉽다고 해주세요. 네, 쉬운 일이잖아요. 네, IMM이면서 MM이나 이런 파트너를 만드는 것보다는 매니저 연라인을 내가 전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커미션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어제 저희 그 애프터 미팅 하는데 SM 대신 사장님이 있으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위에 상위 스폰서가 커미션 한 25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70 얼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SM이 저희 평균 커미션을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70 얼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70 얼마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으로 쫙 많이 소개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보상 플랜을 왜 배워요? 나 돈 많이 벌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옆으로 늘려야 된다는 게 그냥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쵸? 네, 리더십 보너스 이렇게 되고요. 뭐가 지나갔나요? 네. 잠깐만요. 뭐 지나간 것 같은데. 카보너스. 네, 오늘 입구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카보너스도요. 내가 IMM이 되면 받는 선물이야 라는 개념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목표로 차를 먼저 하시고 이게 목표고 그 다음에 내가 성취 이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저는 CL도 아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CL이 아니지만 이걸 목표로 한 거잖아요. CL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쉐를 뽑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스티커도요, 차 나오면 스티커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죠. 스티커 지금 누구나 다 살 수 있잖아요. 스티커 먼저 사놓고 보세요. 그럼 빨리 붙일 차를 내가 사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반대로, 아까 우리 황다현 그룹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생각을 좀 달리 바꿔보시면 뭔가 이 전환점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목표가 갑자기 쉬워 보이고 더 달성하고 싶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IMM만 돼도 한 달에 16만 9천 원씩 커미션이랑 같이 나와요. 그 회사랑 협약해서 회사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나의 커미션으로 그냥 저 금액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네. 꼭 카보너스 저희 지금도 많이들 타고 계시지만 더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승급 보너스는 욕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네, 이걸 목표로 초기에 목표 설정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리더분들, 수많은 리더분들도요, 이 보너스 대부분 다 받으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저도 다 받았다고 우리 그룹장님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VP를 못 받았다니까요. 저는 VP 못 받았고요. EVP 하나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게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1년 지나고 나면 이게 없어진다라는 소리가 있어서 그 1년 안에라는 시점이 저한테 EVP가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라도 받아야겠는 거예요. 325만 원이라도 받아야겠어서 그래서 VP를 건너뛸 수 있었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이 빠른 승급 보너스 때문에 VP를 건너뛰고 EVP로 진짜 마지막 3일 남겨놓고 10,000포인트가 부족했는데 진짜 출발 전에 기도까지 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출발 전에 기도까지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랬더니 정말 됐다. 네, 정말 됐다. 이 목표를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이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떤 목표를 해야 돼요? 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개월수까지 다 안내를 해줬잖아요. 이거 목표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헷갈려 하시는 게 SM, MM, IMM 이 세 직급이잖아요. 이 세 직급을 다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내가 가입월 포함 2개월 내에 제일 처음 찍은 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1월 달에 SM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월 달에 SM을 했고 2월 달에 가입 2개월 내에 내가 IMM을 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 IMM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죠. SM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입 첫 달에 IMM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다음에 이제 VP는 4개월 내에, EVP는 7개월 내에, PT는 13개월 내에 한 번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VP가 4개월 내에 제가 1월 달에 가입하고 4월에 VP가 됐어요.
근데 2번 컨펌해야 준다고 했잖아요. 4월에 VP가 됐으면 4개월 내니까 컨펌 못해서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첫 번째 한 번만 이 기간 내에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컨펌은 6월 달이 됐든 7월 달이 됐든 언제든 2번째 컨펌하면 그때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여행, 진짜 저는 와, 여행 제가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많이 갔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갔던 것 같은데 이 여행도 마찬가지로 IMM이 됐더니 유럽을 보내준 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는 저길 가기 위해서 이걸 목표로 잡아야겠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4가지 여행 중에 사장님들이 지금 목표로, 대부분 목표로 하셔야 될 거는 어떤 여행일까요? 어떤 여행일까요? 이거는 조금 사업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이 답을 맞추실 것 같아요. 이거 아까 하나 남겨놨거든요? 어떤 여행일까요? 제가 가져가야겠네. 네. 12월 나오세요. 윈터 리더십. 네. 우리 송진 사장님 아프시다면서 이렇게 뛰어나세요. 선물에는 뒤에 조심하세요. 네. 지금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게 이 윈터 리더십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장님들이 목표로 잡으셔야 되는 거는 윈터 리더십 투어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뭐 EVP나 VP 정도 되셔가지고 PT를 곧 목전에 두고 계신 분은 이 4번째 여행이겠죠.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지금 윈터 리더십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8월 올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중에 2번 VP를 달성하시면 돼요. 8월 9월에 하셔도 되고 9월 10월에 하셔도 되고 8월 10월에 하셔도 돼요. 꼭 연달아서 안 하셔도 되고 3개월 중에 2번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에 윈터 리더십을 가는데 왜 이걸 목표로 해야 되냐? 8월, 9월, 10월 중에 VP 2번 달성했다는 거는요. VP가 됐는데 내 산하에 IMM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없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산하에 IMM 2라인을 같이 성장시키면서 이 VP 윈터 리더십 투어를 목표로 하시면 이 월드 투어는 그냥 가는 거예요. 월드 투어 그냥 가고 어떻게 돼요? 그걸 유지만 잘 하시면 내년 독일 6월 달에 IMM 인센티브 투어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윈터 리더십의 목표로 두시고 가시면 3가지 여행을 다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 직대를 아예, 근데 각각의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그런 항목들은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항목들 말고도 그냥 크게 대략적으로 나는 VP가 8월 달에 돼야 한다. 이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VP거나 IMM이신 분들은 당연히 목표를 더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뭐 SM 사장님들, MN 사장님들, 매니저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이 VP 윈터 리더십을 가게 되면 이 월드 투어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데, PM에서는 이 4가지 여행 중에 가장 핵심은 월드 투어예요. 여러분, PT일 것 같잖아요. PT 인정식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 월드 투어예요. 월드 투어에 가장 많은 돈을 쓰시고요. 회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은 월드 투어는 내가 12월까지 VP를 내가 계속 유지만 해도 사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유지만 해도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슨 조약이 있어요? 나의 직대의 IMM 2라인이 1년에 2명씩 꾸준히 있으면은 매년 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그 소르브 회장님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쉬지 않고 꾸준히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꾸준한 일들을 해라. 꾸준히 IMM을 성장시키는 일을 해라. 이거라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월드 투어를 매번 가시게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그 IMM들이 이 제품력이 정말 제품력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걸 누가 따라오냐는 거예요. 제품력이 IMM들을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들이 점점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점점 이 IMM 라인들이 커가면서 그 라인들이 다 뭐가 돼요? 내 연금 통장이야. 한 라인당 그냥 통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나의 연금 통장이에요. 라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통장 하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에 월드 투어라는 이 여행 보너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또 재밌게 꿈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지나고 3월 달에 저희가 마라케시 여행을 가는데 2월 15일 날 PM 코리아에서 킥오프 행사라는 걸 하면서 이제 다음 2025년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발표를 할 거래요. 근데 진짜 저는 처음에 사업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은 뭐 회사가 뭐 발표할 때마다 제일 궁금하고 제가 기다리는 게 다음 여행지가 어딘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살아생전에 이런 데서 보내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갈 수 없는 곳을 가요. 마라케시라고 들어나 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고 올해 3월에 간 세이셸이라는 곳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처음 들어보고 웬만한 돈 가지고는 계획할 수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정말 호화롭게 여행을 해주는 게 이 월드 투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정말 너무 진짜 성대하게 동남아 아닌 유럽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막 이런 쪽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이 여행 보너스를 나의 사업 목표로 두시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까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현금 흐름 사보면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걸 뿌듯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이 봤을 때 이 핑크색, 왼쪽에 있는 위아래 두 분면의 사람들은요, 이 분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월급 생활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용해가지고 일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95%라는 거예요. 95%. 이 95%? 진짜 맞아? 이 사람은 5%밖에 안 되고, 내 주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주변 사람을. 다 어디에 있는지. 월급 받고 일하고,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대부분 그런 삶을 살잖아요. 95%의 사람이 왼쪽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5%의 돈만 갖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부면 비즈니스 오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 투자가만이 5%의 사람밖에 없는데 95%의 돈을 이쪽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어떤 분면이에요? 이 PM이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 분면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어거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에 그렇게 정의를 해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지금 우리 사장님들 비사부면에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아직도 95%의 사람처럼 행동하냐는 거죠. 나는 5%의 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5%의 사람인데 95%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95%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진짜 이 앞서서 너무 연결을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마인드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행동을 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웃어보세요. 네. 지금 우리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서 박수와 웃음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제가 행동을 하라고 했는데 일시적으로라도 기분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행동을 바꾸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게 사실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바꾼다는 게 제일 힘들고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생각이 잘 안 바뀌면 행동을 바꿔라. 이거거든요. 행동을 바꾸는 거는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도요, 우리가 5% 사람들의 마인드로 내가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복장이 달라지실 거예요. 복장을 바꾸시는 게 행동이잖아요. 마인드가 아직 안 됐다면 복장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추리닝을 입고 왔을 때의 나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다리라도 한 번 더 이러고 앉아있고 그렇겠죠? 근데 아주 그냥 비즈니스 오너의 복장으로 쫙 빼입고 왔어요. 그러면 내 행동이 어떻게 돼요? 네, 정말 딱 정자세로 좀 바르게, 그리고 생각도 내가 진짜 비즈니스 오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복장을 취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행동을 먼저 바꾸셔도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딱 시간을 들인 만큼 돈 버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고용하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일을 하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으로 바뀌셔야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 양심 없게 여기에만 와 있고 바뀔 마음은 없다. 그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으면 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저 혼자만 이 에너지를 받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짐을 정리하다가 이거를 딱 발견한 거예요. 예쁜 한지 같은 데다 써주신 건데 김승준 그룹장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직접 써주신 건데 그 전에 이걸 처음에 주셨을 때 그걸 읽어봤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 감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감흥이 없었나 봐요. 이걸 받고, 그룹장님이 나에게 이걸 줬다, 이거에만 그냥 기뻤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도 몰랐었나 봐요. 지금에서야 제가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걸 발견한 뒤부터 아침마다 이거를 읽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울컥해요. 지금에서야 뭔가가 느껴지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문은 빼고요.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항상 곡조를 간직하고, 여기부터 항상 가슴이 짜르르. 이상해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지키다가, 뭘 지키다가 죽어본 것 같아, 왠지. 그 전생이 생각이 나는 건지. 여기 이 매화부터가 맨날 자르라는 거예요. 전생에 매화였는지. 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네. 달은 1000번을 이지려져도 그 본질은 남아있고, 버드나무 가지 100번을 꺾여도 새 가지를 돋아낸다. 이 글귀를 아침에 딱 읽으면 진짜 항상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가이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나이만 있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 나에게 아침마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다 아침마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진짜 뭔가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리고 요즘 들어 이게 더 와닿는 이유는 진짜 PM이 잘 된다는 소문이 이미 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리 커피숍 있잖아요. 커피숍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커피숍이 처음에 하나 둘씩 생기면서 커피를 저런 데 가서 돈 주고 5,000원 주고 사 먹는구나. 뭐 이랬지만 돈이 벌리네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엄청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커피 판매점들이 가격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너도 나도 5,000원이었던 커피가 4,000원, 3,000원, 2,000원, 심지어 이제 1,000원 이하 때까지도 생겨버린 거예요. 그 시장을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커피에 대한 그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 뭔가
그런 그 커피숍은 절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죠. 나의 원두, 내가 원두를 블렌딩하는 이런 거에 나의 진짜 이 모든 게 녹아 들어가 있고 내가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정말 이 향긋한 이 커피 한 잔을 누군가에게 정말 정말 힐링이 되는 순간으로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커피집을 하신다면 그 가격 경쟁을 하시겠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살아남는 집은 뭐예요? 살아남는 집, 진짜 맛집들 이런 데 보세요. 가격 경쟁 안 해요. 오히려 가격을 더 높여요. 막 어떤 뭐 육개장 같은 거 6,000원이면 먹는 거 막 12,000원 해도 거길 간다는 거죠. 뭔가 본인만의 이걸 지키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PM 사업을 저희가 진짜 우리 사업의 본질 그리고 이 해강그룹이 가지고 가는 그 본질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막 그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내가 넣어줄 테니까 와봐. 이런다든가 내가 액티즘 후원 많이 해줄 테니까 저한테 실제로 신규 사업자가 그걸 요청하더라고요. 액티를 후원해달라고. 네. 그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경쟁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치만 사장님들이 거기에 휘말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우리만의 이 해강그룹만의 이 본질과 우리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정말 이 실력과 정신으로 그렇게 무장된 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이 말에 너무 정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향기를 팔지 않는, 절대 너무 추워도, 오늘 춥잖아요. 너무 추워도 정말 한파가 와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와 같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